자, 주중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이 두 팀이 다시 한 번 더 맞붙게 됐는데 첼시와 아스날의 프리뷰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23라운드 리버풀 맨유전 리버풀의 승리 맞춘 것도 맞춘 거지만은 저는 역시나 가장 떠오르는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영상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반다이크의 득점 가능성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게 선제골로 들어가면서 저는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좀 얻어가는 게 좀 있었다. 나름대로 좀 성취한 게 쏠쏠하게 있었다는 거. 승부의 측 결과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완전 패만급 퍽이었지만 그래도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꽤 있었다. 과연 이번에도 이 첼시 아스날 경기에서 제가 얻어가는 것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리그 순위입니다. 첼시가 어쨌든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끊길만 하면은 나오는 이 기분 천사 활동 때문에 12월 달부터 10경기에서만 5패를 정립했다. 이 패배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4위 자리를 뺏길 법한데 아래에 있는 팀들이 또 나름대로 패배를 잘 정립을 하는 덕분에 첼시가 지금도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자, 하지만 아스날의 경우에도 승점 쌓는 데 있어서 좀 녹록하지가 않죠. 경기 내용이 조금씩 나아지면 뭐합니까? 결과를 잘 챙기지 못하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1승 3무 1패 무승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좋지 않은 상황 속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 팀을 이끌어주고 있는 5선수씩 제가 먼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첼시 주전 골키퍼입니다. 아리사발라가. 근데 왜 첼시 팬들이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막을 만한 그런 것을 자꾸만 실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첼시 팬들이 조금 좀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어쨌든 첼시 주전 골키퍼 아리사발라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 선수 슈팅 감각은 어쨌든 좀 남아있긴 한데 최근 이 10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이 선수가 어쨌든 득점력이 돼야지 팀 성적이 좀 밑받침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경기에서 5패나 거두는 것이 아닌가. 이 아브라함 선수의 포텐이 좀 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캉테 선수 어쨌든 이 캉테 선수가 있기에 지금의 첼시 미드필드가 강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캉테가 있기에 cel시 미드필드가 있다. 캉테 언급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최근 들어서 캉테와 짝을 많이 이루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조르지뉴. 패스면 패스, 압박이면 압박, 그리고 수비 가담도 최근에 틈틈이 해주면서 첼시를 이끌어주고 있다. 자, 그리고 마운트. 이 선수가 아브람보다 오히려 더 부진하죠. 최근 8게임 리그에서 득점이 없다. 한 1도움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마운트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한계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의 주력 선수 레노 골키퍼. 이 선수 정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앞에서 첼시 하면은 캉테를 언급을 했었다면 아스날 하면은 레노가 있기에 지금의 성적이 있다. 정말 레노가 없었으면은 오히려 무승부의 절반 이상이 패배로 가지 않았을까. 정말 레노 없었으면은 12자리도 위태위태했을 거다. 누차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카제트가 최근 리그 8경기 무득점. 물론 2경기 결정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좀 득점 포텐이 좀 터져줘야지 아스날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웨질 선수 전반전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전 득점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먼저 시발점 역할을 해준다. 패스 티키타카가 이 선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지금 이 선수가 아르테타 감독 전술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 그리고 토레이라, 이 선수가 최근 아스날의 중원을 담당해주면서 나름대로 중원에 조금은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다는 거. 그리고 페페, 이 페페 선수가 조금은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이 선수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최근 지난 경기에서 오른발도 슬슬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양 팀의 현재 상황 제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첼시의 경우에는 어쨌든 빅6 런던 팀 아스날, 토트넘을 상대로 특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이 3미들 캉테, 조르지뉴, 코바치치 이 3미들의 압박이 이번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 코바치치 출전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쓰리미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짝을 잘 이루고 있는 조르지뉴, 캉테, 조르지뉴의 패스 그리고 캉테의 볼 탈취 이후의 공격 가담까지 정말 이 조르지뉴와 캉테가 현재 첼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들쭉날쭉하죠. 네, 특히나 공격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 특히나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운트 윌리안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수비수 제임스, 이 풀백에서 공격 가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제임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짝을 이루고 있는 리드거와 크리스텐센, 이 센터백 수비 불안이 좀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 조우마 선수가 최근 들어서 좀 체력적인 면 때문에 결장을 하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간다면은 더욱더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우마가 합류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센터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자, 아스날의 경우, 아스날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전반전 외질부터 시작하는 이 티키타카, 패스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 득점 장면에서도 이게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질부터 시작하는 이 티키타카,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라카제트를 원톱으로 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로톱으로 이렇게 좀 경기를 치른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라카제트가 좀 내려오면서 측면에게 이렇게 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측면이 살아날 것 같다는 거, 이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오바메양의 부재가 확실히 좀 크긴 크잖아요. 네, 어쨌든 확실한 해결사 한방 오바메양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팀 역시 센터백의 이 공중볼 처리가 좀 불안하다는 거, 특히나 아브라함이 공중볼로 득점하는 경우가 좀 어쩌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공중볼 처리 불안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4게임에서 3게임 후반전 실점, 전반전보다 후반전의 텐션이 삥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승점 7점을 홀라당 날려버리는 거, 이 후반전에 실점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 제가 한 선수씩 먼저 좀 뽑아보도록 할 텐데, 아스날은 제가 외질, 그리고 첼시는 조르지뉴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바꾸질 못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외질입니다. 외질이 13게임에서 1도, 공격 포인트는 적지만은 최근 아스날의 공격 득점 루트에 이 선수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 전반전 득점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이 선수의 존재감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거, 이게 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교체되기 이전에, 특히나 전반전에 아스날의 공격을 주도하면서 득점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 선수의 전반전 활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외질 선수를 이번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고, 자, 조르지뉴입니다. 조르지뉴는 21게임에서 3골 2도움,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캉테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면서 방향 전환하는 패스가 특히나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압박을 하면서 캉테 혹은 측면 공격수, 중앙 공격수에게 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스날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첼시의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데 밑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르지뉴를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상대 전적 어떠냐? 자, 10경기 기준으로 이 상대 전적이 5승 3무 2패, 첼시가 우세하다. 특히나 홈 경기 성적이 정말 좋다. 3승 1무로 아스날을 상대로 홈으로 불려들었을 때는 첼시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나리오 뭐 그런 거 없이 이번에는 경기 결과 바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무승부 예측해봅니다. 첼시가 더블을 기록하기에는 지금 첼시도 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후반전에 아스날이 동점골을 넣을 것 같다, 요것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반다이크의 득점처럼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 제 프리뷰 영상 지켜보면서 경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빅6 승부 예측 그리고 빅6 외의 승부 예측, 궁금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